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연애 상담을 하면서 겟레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무무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연애 고민 상담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딱딱한 복숭아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막 과몰입을 해가지고 급발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그냥 재미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 메이크업 하러 가볼까요? 일단은 제가 스킨팩까지 하고 온 상태고 이제 기초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고민 상담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넬에서 보내주신 화잘먹 세럼이라고 하는데 그냥 촉촉하고 순해서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한번 연애 상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귄 지 13일 된 커플인데 설레는 것도 없고 거리도 멀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귄 지 13일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아할 수 없는 기간이지 않나요?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 썸을 얼마나 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13일밖에 안 사귀었으면 아직 막 그렇게까지 사랑에 빠지고 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3일밖에 안 됐는데 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근데 썸을 길게 탔다 하더라도 13일밖에 안 됐잖아. 아직. 그치? 13일이면 2주도 안 된 건데? 그럼 2주 동안 어떻게 얼마나 더 막 깊은 사랑에 빠지겠어요. 거리가 먼 거는 뭐 얼만큼 멋인지는 모르겠지만 13일이면은 2주도 안 됐는데 얼마나 더 자주 봐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 샘플로 보내줘서 그거를 그냥 발라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본품을 사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촉촉하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화장이 쫀쫀하게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거 항상 써주는 푸르미의 톤업 선 비비크림 보라를 바르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좀 더 냅둬봐요. 이게 뭐 얼마나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겠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되는 완전 뉴비인데? 2주 만에 어떻게 falling in love가 되겠어? 우리 모두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방금 나 어때? 너한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헤어짐의 전조 증상인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 어때? 나 좀 변한 것 같아? 너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 아닐까요? 난 너무 긍정 로봇이야? 왜냐면 저는 앞뒤 상황 모르고 이 문장만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 모르겠지만 왜 헤어짐의 전조 증상이라고 받아들이신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투랑 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헤어짐의 전조 증상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 것 같으면 한번 대화를 잘 해보세요. 그거 왜 물어봤느냐. 만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신다면 나는 너가 노력하고 있는 거 충분히 잘 느껴지고 있는데 왜 물어봤느냐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사람과 연애 중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사소한 행동에 서운해하는 제 모습이 싫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서운해하는 게 큰 무언가 때문에 서운해하는 게 아니죠. 서운하다는 거는 화남의 감정보다는 조금 낮은 레벨의 단계니까. 근데 이게 화남이 아니고 서운하다는 거면 당연히 사소한 문제일 테고 그런 사소한 문제일수록 그냥 쌓아놓지 말고 저는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대화를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막 그냥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약간 꼽주듯이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에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넘겨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서운한 감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의 서운한 감정도 살짝 누그러들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서운해하는 걸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큰일이 나면 화가 나지 서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운함이란 감정은 사소한 거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소한 것도 쌓아놓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 왜 이렇게 쬐끄만한 일에도 서운해하지? 하면서 쭈그러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면 그냥 바로 풀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과 남자애랑 2월부터 썸 타다가 3월 말에 군입대를 했어요. 서로 호감은 있었지만 지금 입대한 지 3, 4개월 정도 됐는데 11월 초에 휴가 나온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연락 왔어요. 계속 썸을 이어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만나지 마. 군대에 있는 애 만나지 마. 제발 플리즈. 군대 NO. 군대 휴가 나온 남사친? 군대 휴가 나온 썸남? 안 돼. 안 돼. 걔네는 안 돼요. 군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미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여미새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야. 만나지 마. 나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 군대 전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시는 게 맞고요. 제가 군인이랑 연애를 해봤잖아요. 군인이랑 연애하는 거 쉽지 않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비추천이고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술 먹지 마세요. 그냥 카페에 가세요. 군인은 그냥 안 되고요. 언니 말했어. 나 뭐 썸 탈 수 있어. 너의 선택이야. 이해해. 하지만 안 돼. 언니 말했다. 만나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면서 상견례랑 스드메 일정까지 짜버리는 남자 괜찮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그게. 본인도 만약에 이 남자가 진짜 좋으면 스드메 일정 짜고 상견례 일정 짜는 거에 있어서 호응을 해줄 텐데 본인이 그게 조금 너무 빠른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서로의 속도가 안 맞는 거고 이게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자기가 날 너무 좋아하고 나도 자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 속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나자마자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션은 이거 바닐라코 성수동 매장 가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온 제품이고요. 조금 더 촉촉한 버전의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1차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DOA의 컨실러 팔레트인데 이거에 이 베이지 컬러로 다크서클을 조금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째 만나고 있는데 둘 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 생각이 없는 걸까 불안해진다. 5개월밖에 안 만났으니까 당연히 결혼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공교롭게도 첫 남친도 나이가 저보다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이 진짜 빨리 하고 싶은 거면은 한번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왔던 대부분의 고민들의 공통된 부분은 안 물어봐서 대화를 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물어보세요. 뭐 결혼 얘기 먼저 꺼낸다고 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면은 남자친구분한테 나는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다면 우리 만남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남자분도 생각을 하시겠죠? 나 이 사람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남자분도 분명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자친구잖아. 내 애인이잖아.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이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끔 남친을 너무 때리고 싶어요? 왜요? 남자친구 괴롭혀요? 데리고 와요. 내가 대신 때려줄게. 이렇게 괴롭히는 남자친구 만나지 마세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때리고 싶을 땐 한 대 줘 박아요. 그냥 아우 이러고 한 대 때리고 왜 때려? 이러면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해. 이거 삐야. 스틱 쉐딩으로 코 쉐딩을 한번 해줄게요. 베이스로 쉐딩을 한번 해주고 아니 다들 뭐가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냥 다 말하면 되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요? 이 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들인데 이거를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까지 고민 상담이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니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헤어지나요? 아니면 더 만나보나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토프 베이지 컬러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옐로우 카드가 쌓인다고 하죠. 그 옐로우 카드가 모두 소진되면 그때는 헤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너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참아주고 봐줬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를 열받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아니다 싶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죠? 그러면 헤어지세요. 제가 지금 말을 너무 쉽게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헤어짐이 쉽지 않죠. 이별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 거잖아. 그러면 헤어져야죠.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아서 연락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썸북만 네 번째라 제 문제 같아요. 근데 자존심 부려서 좋을 게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네이밍의 페이지 컬러라는 완전 복숭아 컬러의 블러셔거든요. 오늘은 딱보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뽀송뽀송한 베이스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우더 블러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색이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딱복 그 색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발라주면 완전 핑크 뽀용 볼따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컬러가? 자존심을 부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부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 자존심 부리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애인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부린다고 해서 저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연애할 때도 썸 탈 때도 전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직진하고 싶으면 직진하는 거지 자존심 부리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은 안 부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남자가 무조건 먼저 고백해야 되고 남자가 먼저 들이대야 되고 막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마음에 들면은 그냥 본인이 직진하시면 되고, 상대가 답장을 느리게 했다고 해서 나도 느리게 하고 이러는 줄다리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 살기 정말 촉박하고 짧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가는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존감이 낮은 거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존심 부리는 것부터를 안 해보는 거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존심 부려서 나한테 남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자존감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 자존감이 낮은 거는 이건 나 혼자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만, 자존심을 부리는 거는 나랑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는 것부터 생각 자체를 바꿔보는 게 어떨지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자존감 낮은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 자존감 높은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24살, 남친은 30살인데 경기도에서 대구 장거리 연애 중인데 결혼까지 가고 싶은데 표현이 적고 갑자기 잠들어요. 어쩌죠? 근데 이 갑자기 잠드는 거 나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24살이면 에너지가 팔팔하고 밤을 새도 다음날에 일상에 무리가 안 가고 되게 막 에너제틱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30주를 접어들면서부터 굉장히 그 일상의 피로가 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확 잠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잠들기 싫을 수도 있어. 더 내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뻗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잠드는 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20대랑 30대랑의 체력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잠드는 건 그렇다 쳐도 표현이 적은 거는 좀 잘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가 장거리 연애이다 보니까 좀 더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덜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친구도 뭔가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거기서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일단 또리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알겠다, 내가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좀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투쿠 아이섀도우를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거
약간 쉐딩 컬러로 쓰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차로 베이스 코 쉐딩을 해줬잖아요. 이제 2차로 코를 올려줄 차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확 음영이 생겨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회색이어가지고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코 쉐딩 하는 게. 그리고 다음으로 맞아, 모태솔로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나이 30살인데 모태솔로여도 괜찮을까요? 나이가 차고 있는데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는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그 프로그램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성분들 있고 남성분들이고 할 거 없이 30대 넘었는데도 모태솔로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 모태솔로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눈에 차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모태솔로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개띵언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부모도 자식도 내가 고를 수 없지만 A는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랑 타협해서 연애를 하는 것보다 싱글로 지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분 말 듣고 완전 개띵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모태솔로인 친구들,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태솔로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랑 어중간하게 연애를 하는 것보다 그냥 싱글인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연애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들고 내 성에 차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막 소개팅도 자주 해보시고요. 요즘에 그런 소셜 모임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나가보시고요. 되게 다양하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구석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고 이 롬앤에 이 다 써버린 쉐딩으로 턱을 좀 깎아주겠습니다. 그냥 섞어서 우우우 이렇게 쳐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직장분이에요. 나이가 8살 차이 나고 그분이 ISFP인데 어떻게 제가 다가가야 할까요? 근데 사내연애는 하지 말지. 사내연애는 결혼 아니면은 퇴사 엔딩인데 사내연애는 조금 고민을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사내연애?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았었던 친구가 사내연애 하다가 헤어지고 결국엔 퇴사했어요. 그래서 사내연애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제 남자친구가 ISFP거든요. 그냥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엄청 적극적으로 직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직진을 하세요. 회사에서 커피타임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커피타임 혹시 가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들이댈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커피타임 갖자고 먼저 말해보고 커피타임 가지면서 나중에 밖에서 밥 한 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ISFP는 마음에 들면 일단 직진을 해보세요. 저도 직진을 해서 쟁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친이랑 싸우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제의를 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말문이 막혔어. 일은 해야죠. 그리고 약간 이 핑크 컬러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늘 딱보기 메이크업이니까 살짝 핑크하게 해볼게요. 일은 해야죠. 아무리 열받아도 일은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열받으면 일이 더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공감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해는 되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은 일을 하면서 그 빡친 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공감을 해주긴 어렵지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한 템포 쉬세요. 일이 막 엄청 급하고 당장 오늘 안에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 잠깐 쉬고 커피 마시고 잠깐 산책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숨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열받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무언가 썸띵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내 빡침을 사그라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빡침을 일단 사그라뜨려 보세요. 그리고 이 음영 컬러로 두 번째 음영을 넣어줄게요. 굳이 뭔가 썸띵을 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이 싸움의 원인이 해결이 됐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빡침이 남아있는 거는 인간인지라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게 화가 안 풀린다면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일을 스탑
하시고 다이어트 중이라면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길티 플레저로 하나 먹는다 했지, 아니면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저녁에 술 한잔 한다 했지, 친구들이랑 남자친구 욕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금방 화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화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손에 안 잡히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연하 남자친구일 때 데이트 비용. 연하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은 없지만요, 제가 항상 연하였으니까 연하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내는 거고, 남자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럼 남자친구가 내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많이 벌면 제가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나한테 다 전가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커피는 사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보다 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더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얼만큼 버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내가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더 많이 내는 거고, 연하지만 남자친구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럼 남자친구가 더 많이 내는 거고. 저는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누가 더 많이 벌든 그냥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 학생이고 남친은 직장인인데 10대 0이 부담스러운 뉘앙스로 말하는데 돈은 낼 수 있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나. 이기적인 건가요? 연애하는데 돈 이야기 나오는 거 이거 망한 거죠. 근데 돈 이야기 나오는 거 망한 거 아니에요. 돈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남자친구랑 몇 살 차이고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이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월급이 굉장히 적은 편이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너도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말한 거는 10대 0이 아니고 8대 3, 8대 2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왜냐면 남자친구도 연애를 하다가 이거 더 이상 이제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솔직하게 까놓고 본인 자존심 상하는 것까지 점수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돈을 더 낼 수 있었던 건데 돈을 못 내서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이 연애는 현실이고 돈 없으면 연애하기도 힘든 게 요즘 현실인데,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10,000원이라도 더 많이 벌면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대 0의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거 뭐 데이트 비용 이야기 한다고 이게 망한 관계는 아니죠. 저는 데이트 통장 같은 그런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쪼잔한 느낌의 내용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교살은 이거 구푸푸르푸 3호로 그려줬고, 지금 눈 밑트임은 투쿠 쿨티어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00% 다 내는 거는 어떤 사람이어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데이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웠었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커피 정도 사줍시다. 뭐 커피 까짓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눈 밑트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투쿠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을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이전 연애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지금 연애에도 영향이 생겨 작은 거 하나에도 바로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전의 연애가 힘들었었으니까 그만큼 그게 내 뇌 속에 깊게 자리를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힘들게 연애했던 것들이 아직 몸에 습관에 배어서 이게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도 이거에 적응을 못하고 내가 계속 이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을 갉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랑 완전 다른 사람이고, 전 연애 때 이랬기 때문에 나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아서 이런 부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본인을 다잡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 전 남친 때문에 생겼던 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그거를 현 남자친구한테 잘못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마음을 좀 다 잡고 현 남친과 전 남친은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이 문제는 나의 문제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나 그런 트라우마나 안 좋은 기억들이 뇌리에 박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 만큼 리프레시해서 새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 남친 쓰레기들 다 갖다 버려. 힘든 연애를 했던 거는 잊기는 힘들겠지만 현 남자친구랑 쌓을 행복한 기억만으로도 내 용량은 부족한데 난 어제 점심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안 그래요? 현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지낼 기억만 쌓아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립시다. 전 남친 기억? 다 모조리 잊어버리자고.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키스미의 마스카라 픽서인데 요즘에 여름이어가지고 마스카라가 엄청 처지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해주면 마스카라가 잘 안 처져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스카라 픽서가 말할 동안 눈썹 브로우를 해줄게요. 이거 항상 쓰는 뮤드 제품입니다. 저에게 시간과 돈은 쓰고 싶지만 연애는 현재 하고 싶지 않고 준비되면 하고 싶다는 남자. 어장인가요? 네. 뭘 물어요. 알고 있네. 완전 싸버장이지. 이건 아니에요.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시간과 돈은 쓰고 싶지만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뭔 개 쌉소리야.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아 무슨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연애야 이 새끼야.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죄송해요 욕해서. 아 열받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한테 몸 주고 마음 주고 그러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 이 남자야 진짜. 이렇게 좋은 여자 옆에 놓고 뭐? 시간과 돈은 쓰고 싶지만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개 쌉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너랑 잠도 자고 데이트도 하고 싶지만 다른 여자랑도 하고 싶어. 왜냐면 너랑 연애하면 너랑밖에 못하잖아. 이 소리를 돌려서 한 거잖아요. 아 진짜 개열받아. 어장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쓰레기고 너무 싫어. 너무 극혐이야. 만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진짜 계열받네. 아우 진짜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진짜 제발 언니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만나지 마. 썸 탈 때 진도 다 나갔는데 상대 마음이 금방 식을까봐 걱정돼요. 연락은 꾸준히 하는데 데이트할 때 저한테 궁금한 게 없어 보이는 남자 심리 뭘까요? 남자 성격이 원래 무심해요. 궁금한 게 없겠지. 이미 썸 탈 때 진도가 다 나갔는데.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내 억장 마르르 멘션이야 지금. 그냥 만나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궁금한 게 많아야 되거든요. 썸 탈 때.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해? 너는 어떤 여행지 가는 거 좋아해? 너는 뭐 데이트할 때 뭐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가족 이야기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심한 사람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 만나세요. 얼굴이 내 천년의 이상형이 아닌 이상 무심한 사람은 만나면 만약에 둘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내 다음 연애 고민 컨텐츠 때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무 무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무심한 남자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섬세하고 예민한 게 나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챙겨주거든, 세심하게. 근데 무심하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속상해.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해주지?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러면서 나는 계속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은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투쿠의 토프넛 컬러로 아이라인을 이렇게 앙큼하게 빼줬고요. 그리고 볼터치를 조금 더 할게요. 무심한 사람 만나지 말자 우리. 제발 행복하게 다정한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하자 우리. 언니 말했다. 그 썸 뿡 해라. 그리고 썸 탈 때 진도 다 나가지 말아라. 아니 뭐 나갈 수 있어.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잖아. 자만추. 그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말고 그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대한 궁금증을 남겨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면 잤는데 아직도 썸 단계인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감도 없고 무심하고 남자친구 될 자격 없음. 명심해. 그리고 제가 진짜 예쁜 립을 발견했거든요. 그 립을 바르기 전에 이거 노노의 타프타 피치 더스트 컬러로 립 라인을 한번 정리해줄게요. 뭐? 잠깐만. 430일째 연애 중입니다. 헤어질 것처럼 싸우고 화날 땐 애인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손목 잡고 어깨 밀친 적 있는데 때린 건 아니라 사과받고 넘어갔어요. 그때 일이 연애 중에 종종 생각나는데 언니 생각은 어떤가요? 서로 많이 사랑하긴 합니다. 선생님, 이거 문제인 거 알면서 저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쵸? 이거 문제인 거 알죠? 심각한 문제인 거 알죠? 뭐?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쳐?
아니 그래,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게 격한 마음으로 싸우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체적으로 힘이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훨씬 센데 그렇게 하는 건 반칙이죠. 너무 치사한 남자다. 립은 이거 겟러브라는 컬러예요. 완전 진짜 너무너무 예쁜 딱보기 컬러거든요. 이거 바르면 진짜 내가 바로 그 첫사랑 재질이 된단 말이지. 진짜 예쁜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틴트 컬러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것도 있어요.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딱보기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스를 안 바를 거예요. 이건 투쿠의 역작이다. 이거는 완전 가을 웜톤 딥 아니시면 다 잘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다들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착색도 진짜 잘 돼요. 딱 바르자마자 갑자기 딱보기가 완성되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 약간 형광빛 또는 코랄 핑크 컬러인데 여름에 발라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청량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남성과는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분한테 그거를 고치지 않는 이상 연애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랑하는데 왜 밀쳐 씨. 사랑하면 아껴주고 보듬어주기도 부족해. 사랑하면 그렇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아, 오랜만에 열받았네. 아, 진짜. 그리고 마스카라. 약간 뭐 지킬앤 하이드야 뭐야.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항상 써주는 키스미 제품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열받게 하는 애들이 많지? 남자들 왜 꽈추 달고 나와갖고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두 개 다 키스미잖아요. 그래서 키스미끼리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롱래쉬도 진짜 길게 되고, 금색 뚜껑 이 제품이 파워 워터프루프 제품이래요. 그래서 진짜 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3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자친구 스토리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는 더 힘들어하고, 남자분들은 헤어지고 난 당시에는 엄청 좋아하다가 뒤에 후폭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딱 그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걸 보내주신 분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극복하고 나서 새 남자 만나세요. 새 남자 만날 때쯤 되면은 헤어진 전 남친은 그때부터 힘들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지나면 전 남자친구는 그때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분은 2, 3개월 뒤에는 이미 극복을 했고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날 준비를 해야지. 더 예쁘고 더 잘나져서. 전 남친은 전 남친이잖아. 별로야.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힘들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떠한 문제로 헤어졌던 간에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어짐은 다 이유가 있다고. 오케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 그리고 이 짱 귀여운 에뛰드에서 나온 시나모롤 섀도우 팔레트를 제가 샀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팔레트 컬러도 예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컬러들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 핑크 색깔 글리터로 눈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은 전 남친,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전 남친 스토리 그만 봐. 오케이? 궁금할 수 있지. 하지만 그만 봐. 보더라도 두세 달 뒤에 봐. 이렇게 발라줬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찌끄만한 하트가 하이라이터거든요. 이 하이라이터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코끝이랑 콧대에 살짝 발라주면 끝! 너무 예쁘죠? 에뛰튜드 코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머리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약간 복숭아 느낌이 날 수 있는 이런 피치피치 핑크 컬러의 블라우스를 입어줬어요. 어떻게 약간 딱딱한 복숭아 느낌이 나나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제가 과몰입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제가 과몰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열받는 모먼트들이 많아가지고 좀 격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웃음거리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Watched him in the yard and